자, 그러면은 고전시가 9부터 또 가보자. 일단 66페이지. 오늘 거 뭔가 좀 축 늘어지는 기분이긴 한데 노래 틀면서? 내가 그 멀티가 좀 안 돼. 내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노래 가사 따라가면 어떡해.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직업이야. 자, 그럼 가볼게. 자, 우리 이거 보기 먼저 좀 보고 가면 일단 우리 고전 9에서 제목이 수심가야. 제목에서 수심이 많대. 근심이 많은 노래인가 봐. 그럼 1번으로 갔을 때 민요에서 후렴은 이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볼 작품에도 후렴구가 있을 것 같아. 얘는 그 연의 끝부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가리키고 한 단어로만 된 것도 있으나 행단이 긴 것도 있대.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건 것 같아. 이런 후렴구가 무의미한 소리나 말로 된 것 혹은 유의미한 것이나 그 둘이 섞인 것 이런 것들로 유형을 구분할 수가 있대. 이런 걸 일단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나 봐. 자, 그리고 후렴구는 사설부에서 다양하게 전개되는 상황과 정서를 유기적으로 통합한대. 요거는 조금 표시 좀 할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 우리가 읽을 작품에서 후렴구가 그 연에 있는 내용하고 정서를 유기적으로 이어줄 거래. 그러면 후렴구는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뭐일 수밖에 없어? 네? 이봐, 우리 후렴의 유형은 이 세 가지야. 그치? 근데 이 안에 있는 연의 윗부분하고 후렴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후렴구의 기능이 앞에 있는 내용과 정서를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줄 거래. 그럼 이 세 유형 중에 뭐일 수밖에 없어? 그치. 이게 의미가 있는 후렴구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되겠지? 이런 힌트를 주고 있다는 거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후렴구의 정서는 일단 지속적이고 집약적으로 계속 표출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할 수가 있대. 어쨌든 우리가 읽을 후렴구는 의미가 있다라는 걸 이렇게 넌지시 보여줬다는 거 생각하고 들어갑시다. 근심 걱정이 굉장히 많다는 것까지 보고 갈게. 자, 그럼 앞으로 와서 읽어볼게요. 자, 앞에 있는 세 연이 나와 있는데 후렴구는 바로 보이지. 두 번째 줄에 있는 생각을 하니까 임에 어쩌고가 그리워 나 어찌할까요? 밑에 것도 나 어찌할까요? 마지막 것도 나 어찌할까요? 해서 후렴구가 계속 이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래 안부가 무녀하요. 안부를 묻는데 월도 사창에 첩한다. 네. 자, 그럼 일단 사창에다가 우리 밑줄 하나 그어주고. 이거 지난 시간에 나왔잖아. 창문인데 누구의? 그렇지, 여인의 창문이지. 그래서 뒤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사창이라는 말은 좀 알아두면 좋아. 여성 화자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여성 화자. 자, 그러면 달뜬 창문에 한이 굉장히 많은데 그 다음 생각을 하니까 임의 모습이 그리워서 나 어찌 할까요? 그럼 우리 그리워 밑줄 하나 그어주고 감정 직접 제시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 임에 대한 그리움에 대한 노래인 것 같아. 자, 계속. 그리고 두 번째 연으로 가면 이것도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몽혼이라는 작품이거든? 그 안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 그거. 그 꿈 안에 영혼이 들어가서 자취가 남으면 그 돌길이 다 모래로 변할 거다. 하도 많이 가서. 그거랑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돼. 자, 어쨌든 꿈속의 영혼으로 가는데 어떤 자취가 있을 것 같으면 돌로 만들어진 그 길이 반성사, 모래로 변했겠구나 라는 그대로 내용이라고 보면 돼. 뒤에 있는 해석 봤어요, 사실. 자, 그래서 옆에 있는 거 몽혼 요거 같다고 생각해주고 여기서 두드러지는 표현이 과장이지, 과장. 그만큼 너에 대한 그리움이 크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 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의 모습이 그리워서 어찌할까? 똑같은 말 반복되고. 자, 그 다음 또 계속 가볼게. 강산은 불변하고 다시 봄이 온대. 됐나? 그리고 임은 한 번 갔는데 무소식이야. 이거 표현기법은? 강산은 변하지 않고 다시 봄이 와. 일단 대구고. 또 봄은 와. 근데 임은 안 와. 대조. 그렇지. 대구와 대조가 같이 쓰이고 있고.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세월 가는 게 서러워서 어찌할까요? 또 서럽대. 자, 계속 넘어갈게. 일생일장은 춘몽이 된대. 이 표현도 알아야 되지. 인생이, 우리의 한바탕 인생이 꿈과 같대.
내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아이고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꿈이구나. 이때 상기되는 정석. 그치, 무상감. 인생 무상이지. 자, 인생은 무상하고, 그리고 세상 공명. 얘도 오랜만에 보는 말이네. 우리 공명이 뭐였어? 속세. 뭐 하는 삶? 공명. 그치, 부귀 이루려고 뭐 하는 삶? 그래, 명이 이름. 그치, 벼슬하는 삶이지. 그래서 어쨌든 잘 나가는 그런 삶이 꿈밖이래. 그럼 요거 이룰 수 있다고 없다고? 없어. 그렇지. 계속 뭔가 좀 허무한 느낌이 들어. 자, 차마 진정코 세월이 가는 거 서러워서 어찌할까? 세월의 흐름을 계속 싫어하고 있고, 또 넘어가면 추야공산. 요것도 가을이고, 가을이 상기시키는 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쓸쓸함이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지. 그리고 뒤에 있는 공산도 역시나 비어있는 산이니까 뭔가 좀 허전한 느낌을 줄 거야. 자, 쓸쓸한 산 다 저문 아래, 아래로 화살표에서 하강적 이미지 두드러지고, 그리고 이렇게 가을인데 모란 황국이 다 피었대. 꽃은 피어있네. 그럼 이 말을 통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밑에 생각해보니까 세월 가는 것이 덩달아 나 어찌할까요? 벌써 가을이고 벌써 꽃도 다 폈어. 시간만 간다는 거야. 되겠지? 세월의 무상감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일락서산에 해 떨어지고 또 하강적 이미지. 그리고 이번에는 월출동령에 달 솟아온다. 이거는 상승적 이미지. 됐죠? 상반된 이미지가 드러나고 대구도 맞습니다. 자, 이 말을 한 이유가 또 나옵니다. 생각해보니까 해 지고 달 뜨고 요런 것들 다 세월 가는 것이 슬퍼서 어찌할까? 시간만 가고 있다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 계속 드러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친구가 나온 부분 옆에다 표시 좀 해주시고, 친구가 갑자기 뜬금없는 내용이 나와서 친구가 원래는 남이지만 어찌 그다지도 감정을 가진단 말이오 하면서 이번에 친구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 자, 보면은 반갑고 안 보면은 그리워서 아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특이한 이유가 뭐냐면 얘를 제외하고는 자꾸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냈어. 근데 이 부분만 친구에 대한 상사를 드러내네. 여기까지 같이 가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요거 조금 알아두면 편해. 개화류. 얘는 계곡할 때 개자라 신의 개. 신의. 그리고 류는 버들류. 여기서는 안중에도 그냥 알고 있으면 해석이 굉장히 매끄러워질 겁니다. 버들가지 막 이렇게 막 그 나무인데 막 이렇게 막 이게 막 손 많은 이렇게 생긴 나무 있잖아. 그치? 그치? 자, 그래서 약간 좀 그 막 이렇게 바람 불면 막 이렇게 되는 그런 나무. 아닌 것 같은데? 이따가 그 네이버에서 찾아줄게. 알겠지? 자, 어쨌든 시냇가에 있는 버들가지는 사사록이요. 우리 록만 알면 되잖아. 그리고 초록색이고, 그리고 무릉도화 꽃은 점점 붉어지는구나. 그래서 버들. 자, 그래서 그치, 여기선 색채 대비와 또 봄이 되니까 뭐든지 막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드러내는겨. 그러니 또 밑으로 내려가서 이걸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생각을 사사롭게 임의롭지 못하여 나 어찌할까요? 라고 얘기하네. 이때 임의롭지는 아마 오기라고 얘기를 하거든. 잘못 표기된 게 아닐까라고 하는데 임의롭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대. 임의로, 정해지지 않은. 그리고 좀 더 쉽게 의역하면 약간 좀 자유로운 마음대로 하는 약간 이런 거? 응. 모의고사를 딱 봐왔는데 모르잖아요. 응. 방법이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 아니야.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봐봐. 이거 봐봐. 생각 사사로 임의롭지 못하여 어찌할까요? 라고 했잖아. 그리고 좀 더 내려가면 여기 생각 사사로 마음 뜻대로 못하여 이러잖아. 그러니까 마음 뜻대로와 임의롭지랑 비슷한 맥락으로 가주면 되는 거야. 응, 되게 비슷한 표현이니까 그렇게 때려 맞추면 되는 거지. 알겠지? 이해되지? 자, 무튼 생각도 이렇게 자유롭게 못해서 나 어찌할까요? 계속 난사로다. 난사 중에도 겸난사로다. 우리 환난을 겪었다 할 때 그 난이지. 어려울 난. 그럼 나쁜 일이 있대. 어느 때나 좋은 시절을 만나서 잘 살아볼까? 언제 만나볼까 하는 그런 또 수심이 드러나고 있고 계속 BA는 아니지. 왜냐면 난사니까 AAAA야. 근데 다 비슷한 내용이니까 안 좋다니까 다 똑같은 내용이라서. 자, 그리고 나서
청포로 일상만리 선하니 동정여천이 파시추로다. 길기는 하지만 뒤에 있는 걸 읽어보면 배를 탔어. 그리고 물로 들어갔더니 완연한 가을이 왔네. 그럼 지금 가을이 된 모습을 보면서 하는 말이래. 자, 그리고 가을이 됐는데도 생각을 사사로 마음 뜻대로 못해서 어찌 살아야 할까? 됐지? 이것도 역시나 시간이 흘러가는 거에 대한 무상감 같이 드러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다음 연으로 가면 산천의 초목과 는 절모만 간대. 왜냐면 봄이 됐나 보지. 항상 푸릇푸릇 해져 가는데 인간의 청춘은 늙 표현기법은 대구 대조까지 찾아주면 되는 거지. 그치? 산천의 머는 절거만 가고 인간의 머는 늙어만 간다. 대구대조. 자, 그러니 또다시 세월 가는 것이 서럽다라는 후렴구.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다 왔네요. 이 자기야. 자기는 소쩍센데 뭐 소쩍센 거 몰라도 울지 말라 하는 거 보면 우는 뭔가겠지. 그치? 객상 맞아요. 지금 울고 싶은 건 난데 얘한테 울었다고 하니까 객상. 이입의 객상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더 있어. 야, 새야, 울지를 마라. 여관 한 등에 잠들은 나까지 왜 깨우냐? 그럼 내가 날 깨웠다고 원망하고 있는 것도 맞지. 원망의 대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원망.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연으로 가보자. 자, 그 다음 무심한 기차야 소리 내지 말고 가거라. 그럼 기차도 또 네모 쳐주시고. 자, 왜 소리 내지 말라고 하냐면 안 나던 임생각이 저절로 나거든. 그럼 얘도 객상 맞지? 감정이입은 아니에요. 내 슬픈 마음을 집어넣진 않았으니까 그냥 임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청춘의 이 붉은 얼굴을 슬프다 하지 말고 마음대로 놀자 하고 끝나요. 그치? 놀고 싶은 마음을 슬쩍 드러내고 있다 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내용 많이 안 어렵지?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3번 문제만 좀 풀자. 3번. 어때? 답은 좀 뚜렷하지 않아? 오케이? 같이 봐도 되니? 네. 그럼 얘들아, 여기 본문에서 좀 중요한 거 보면 우리 맨 위에 있는 이 줄은 똑같이 나오는 거 맞지? 반복되는 부분. 그러니까 일단 답은 3번이죠. 노래 특정 노랫말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네? 라는 건 일단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 조고학고로 나왔잖아. 일생일장은 춘몽이 되고 세상 공면은 꿈밖이로구나 해가지고 완전히 똑같은 구절이 반복돼서 나타나잖아. 이 형? 이 본판을 살짝 바꾼 형태. 그러니까 이거지. 내가 A라는 책을 썼어.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책을 썼어? 그럼 A를 살짝 변화시켜가지고 나온 책, 이런 것들. 약간 개작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이제 1번부터 조금 가보면 1번에서는 접동은 우리 임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거 맞지? 그치? 왜냐면은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접동이 임의 죽은 혼신이냐라고 해서 임을 떠올리게 하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2번은 놀고 싶은 마음 맨 끝에 드러냈던 거 맞지? 근데 B는 놀고 싶은 의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야, 얘들아. 아니 놀고 아니나 쓰지는 못하리로구나. 이거 말 되게 어렵게 나왔는데 아니 놀고는 못 버티겠다, 약간 이런 뜻이래. 아니 놀고는 못 쓰겠다. 그러니까 놀아야 된다라는 뜻. 알겠지? 이것도 놀자라는 내용으로 봐주면 되고. 자, 그리고 답 4번으로 답이 아니지. 4번으로 가면 우리 상사의 대상은 A에서 친구도 그리워했다는 거 같이 생각해보면 유일한 이 말이 잘못됐다는 걸로 봐주시면 됩니다.
되겠죠? 1번은 임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건 접동만이잖아. 자기는 그냥 왜 나 깨우냐 이거지. 오히려 기차라고 해야지. 그치? 응. 그리고 기차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뭐가 잘못됐냐면 직접적인 매개, 임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게 아니라 임을 떠올리게 하는 그냥 매개체인 거지. 얘는 딱 보고 어머 너는 임에 죽은 영혼이니? 하고 직접 임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기차를 보고 임일까? 라고 생각은 안 하잖아. 그치? 직접적인 요것도 잘못됐다고 보면 돼.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우리 현대시로 또 볼게요. 쉬워. 98. 자, 그리고 이것도 2번에 보기가 있어서 가 보기 전에 들어갈 건데 길잖아. 그래서 쌤이 조금 요약을 하면 얘들아 나눈다는 것이 자기 것을 잃는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아니라는 거야. 진정한 의미의 나눔은 나도 채워지고 남도 채워지는 거다라는 걸 길게 얘기한겨. 됐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건 뭐냐면 맨 마지막에 우리 전통적 공동체의 삶 속에서는 생색내지 않은 공존의 철학. 그럼 이제 우리가 읽을 글이 전통적으로 나눔에 대해서 생색내지 않고 진정한 의미로 나누고자 하는 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겠지. 됐니? 이제 나눔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야. 그럼 들어가 볼까? 뭐야? 해도 돼? 응. 자, 가보면 이거 보면 제목이 까치밥인데 이것도 결론만 말하면 까치밥이 꼴 공존과 배려와 인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공존, 배려, 인정. 제목 옆에 써줘. 공존, 배려, 인정, 뭐 위로, 나눔 이런 거 다 됩니다. 자, 그럼 가볼게. 고향이 고향인 줄도 모르면서 긴 장대를 휘둘러 까치밥을 따는 서울 조카 아이들이요. 그럼 아까 쌤이 까치밥 자체가 좋은 시어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따는 서울 조카 아이들은 아마 부정적인 애들일 거야. 심지어 맥락으로 봤을 때 고향인 줄도 모르면서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도노도 맞습니다. 말건방도 맞아요. 자, 그리고 그 까치밥을 따지 말래. 왜냐면 남도의 빈 겨울 하늘만 남아있으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허전할까. 서리법 이지 매우 허전하기 때문에. 자, 그럼 허전하지 않으려고 하나 남아있는 까치밥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겨울 하늘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지. 그렇지. 까치밥이 없으면 너무 허전한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는 부정적인 거겠지. 그치? 자, 계속 살아온 이 세상 어느 물굽이 소용돌이 치고 휩쓸려서 배 줄일 때도 공중을 오가는 날짐승들에게 길을 내어주는 그 까치밥은 따뜻한 등불이었대. 내용이 너무 뻔하지? 그래서 우리 까치밥은 따뜻한 등불이다 라고 은유로 나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인정을 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세모 쳐야 되는 거 세상 물구비라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시련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지. 계속 갈게요. 자, 그리고 철없는 조카 아이들이요. 그 까치밥을 따지 마라. 사랑방 말꾸지에 집신을 또 몇 개 걸어놓고 할아버지는 무덤 속을 걸어가시지 않았느냐. 그럼 이것도 똑같이 한번 가보면 집신에다가 네모 하나 쳐주고 할아버지 어떻게 됐어? 돌아가셨지. 근데 뭘 남겨놓고? 집신을 남겨놨어. 마치 뭐처럼? 그치, 까치밥처럼. 그치. 나머지를 다 따놓고 까치밥 하나 남겨놓은 것처럼 집신도 남겨두고 갔다고. 그럼 얘는 까치밥과 동일한 의미라고 봐주셔야 되고, 그럼 이 집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하겠지. 자, 그래서 좀 더 읽어보면 그 집신이 덜어는 외로운 그 길손님의 길동무가 되어주기도 한데, 그럼 외로운 길손의 길봇이 이렇게 네모치고 집신이랑 이어주시면 되고요. 누군가의 말동무, 길동무가 되고, 그리고 한밤중에 동네 개가 컹컹 음상이네. 컹컹 짖어서 그 집신을 짊어지고 아버지는 다시 새벽 두만강 국경을 넘기도 했대. 그러면 여기서는 아버지에게 어떤 도움이 됐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할 때도 지켜주는 것처럼 힘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그냥 받아들여주면 되지. 그치? 같은 의미라고 좀 봐줘. 자, 그리고 아이들아, 수많은 기다림의 세월 서러워하지 말아라. 그럼 원래 수많은 기다림의 세월은 서러워해야 되는 세월이었나 봐.
그치? 힘든 세월들. 자, 하지만 서로 하지 마. 왜냐면 눈 속에 익은 까치밥 몇 개가 겨울 하늘에 떠서 너희들이 가야 할 머나먼 길, 그 고난의 길들을 이렇게 등 따숩게 비춰주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네들 삶에서도 이런 공존과 배려와 인정과 도움이 되는 어떤 존재가 있을 거니까 라고 얘기하고 끝나요. 됐죠? 네. 응. 자, 그 다음 조금 더 읽을게.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내용도 간단합니다. 이것도 의자의 의미만 좀 판단하면서 가면 돼. 자, 읽어보도록 할게. 병원에 갈 채비를 하며 어머니께서 한 소식을 던지신다.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 그리고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어머님의 경험이야. 몸이 되게 아팠거든. 그랬더니 세상이 모든 게 다 나를 의지할 수 있게 한다라는 교훈을 얻었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게 주제예요, 주제. 이런 경험을 해봤더니 모든 게 내가 다 의지할 수 있는 공간이구나. 응. 나도 그렇긴 한데, 약간 옛날 분이셔서 그런가? 자, 그리고 얘들아 요것도 이해되지? 꽃도 열매도 다 의자에 앉아있어. 그럼 얘들이 의자로 생각하는 게 뭐야? 조금 더 가까워야 돼. 꽃하고 꽃받침. 꽃받침 같은 거, 여기 꽃 열매 이렇게 매달고 있는 그런 것들도. 그래서 식물도 다 서로 의지하고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겨. 자, 그리고 또 계속 얘기하네. 주말엔 아버지 산소 좀 다녀와라. 그래도 큰애 네가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 의지하는 대상이 아니었냐 라고 얘기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의지하는 게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이따가 침 맞고 와서는 참외밭에 지푸라기도 깔고 호박에 따리도 받쳐야겠다. 그럼 지푸라기와 따리가 의자의 역할을 하는 거 맞지? 그치? 그리고 그것들도 식구인데 의자를 내줘야지. 또 식물들이 의지하는 모습. 마지막으로 싸우지 말고 살아라.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냐? 별거 아니라는 서리법 드러나고,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요. 그럼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건 결국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거다 하고 끝. 됐지? 되게 할머니 된 느낌이네. 자, 어렵지 않았으니까 이것도 문제 좀 풀고 넘어갑시다. 실니? 3번만 풀자. 3번. 오늘 좀 쉽지? 미안. 3번. 3번. 어휴. 다른 작품이랑 비교를 하고 제일 싫어하는 거. 그게 바로 언어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지. 범준이 이런 스타일 좋아하니? 왜 이렇게 와 읽어야 되잖아. 야, 근데 이런 게 좋은 게 포인트만 딱 알면 되잖아. 포인트는 모르겠어. 오케이, 그까지. 어때? 풀었어? 응. 범준이도 풀었어? 치현이 풀었어? 응. 그럼 범준이 빼고 다 풀었네? 그럼 또 보자. 자, 권하고 있다. 권하고 있다. 고정 한 번도 하고 오실 거예요? 그게 낫지 않을까? 네, 현대식 두 개예요. 현대시 한 개 더 있어, 저 뒤에. 응. 현대시를 하고 고정 부분. 그게 낫겠어? 네. 그래? 그거 그럼 현대시 보고 좀 쉬었다가 두 개의 소설 보자. 응. 자, 그러면 답 좀 볼게. 알겠지? 자, 일단 여기서 선지 중에 가장 중요했던 선지는 3번인데 답은 4번이야.
자, 이 3번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거꾸로 선지를 통해서 새로운 시를 이해하게 하잖아. 의자를 비워주는 게 새로운 세대에 대한 인식이다. 그럼 위에 있는 것이 의자를 비워주는 행위를 세대 교체? 약간 요런 걸로 새로운 시대의 도래? 요런 걸로 받아들여주면 되는 거니까. 자, 4번으로 가면 우리 의인화 하지 않았지? 그리고 또 의자 역할 하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지?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일 수밖에 없어요. 혹시 궁금한 거? 응. 그치만 표면적인이라고 했으니까 겉으로 드러나야 돼. 그치? 말건방의 형식은 맞지만 청자가 누군지 나오지 않았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넘어가서 이따가 쌤 마저 받을게. 그럼 현대시부터 가겠습니다. 페이지 101페이지로 쭉 한번 넘어가죠. 101. 현대시부터 한번 할게. 자, 그러면 요것도 보기 지문으로 먼저 가볼 건데 같이 읽어보면 가작품은 생기 있는 삶을 기대할 수 없는 불모의 세계를 그려낸대. 그럼 현실 자체가 세모라는 거 생각하면 되고 현실 세모. 근데 이러한 현실에 적극적으로 맞서지도 못해. 포인트는 권태롭다라는 겁니다. 되죠? 권태롭다 밑줄 좀 그어줘. 자, 이렇게 살아가는 자아의 내면을 보여준대. 그리고 그 안에서는 요것도 밑줄 치열하게 현실을 살아내기를 바라는 잠재된 욕망. 겉으로는 되게 권태롭지만 속으로는 소망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리고 그 모습들을 보여줘요. 한편 나는 서민들이 가난을 견뎌야 하고 비판과 저항의 행위가 용인되지 않는 냉혹한 세계를 보여줘. 그럼 얘도 역시나 현실은 세모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드러낸대. 또한 밑줄입니다. 그들의 고되지만 치열한 삶의 모습을 떠올리며 역설적으로 감동을 경험. 자, 그러면은 좀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가와 나는 둘 다 부정적인 삶을 드러낼 건데 가는 겉으로는 계속 권태로워. 하지만 속으로만 치열함을 소망해. 근데 그치, 그런 거 좀 무료하고 무기력하고 재미없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우리 나 작품은 얘들은 힘든 삶이기는 하지만 겉으로도 치열하게 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어떤 차이인지 조금 생각해 주시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가부터 가봅시다. 자, 비스듬한 공터 언덕 위에 푸른 풀이 덮이고 그 아래 웅덩이 옆 미루나무 세 그루 갈라진 밑동에도 푸른 싹이 돋았다. 묘사 맞지? 묘사. 그리고 얘들아 계절적 배경. 봄이야. 그렇지. 그리고 나서 내가 뭐라 하냐면 때로 늙은 나무도 젊고 싶나 보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또 하나는 봄이라는 계절을 젊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인식 일단 생각해 두고 자, 그리고 푸른 싹 요런 것도 되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지는 것 같아. 계속 가볼게. 기다리던 것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아. 이때 이 사람의 태도는 기다려도 어차피 안 와. 그치, 체념적. 그리고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 비관적이야. 삶을 긍정적으로 볼 줄 몰라. 자, 그리고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가 누구의 목을 껴안듯이 비틀었는지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나도 알아. 근데 돼지 목다는 동네의 더디고 나른한 세월. 그럼 보기에서 말했던 권태로운 삶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돼요. 밑에다 권태라고 하나 써줘. 자, 이런 일상의 모습이 되게 권태로워. 누가 누구를 사랑하든 누가 누구를 미워하든. 자, 계속 또 가보면 때로 우리는 물어봐. 우리의 구분둥 세모 맞지? 우리의 시련이 있는 이런 모습에도 푸른 싹 동그라미 맞죠? 희망 같은 것이 돋을까 하고 묻고 또 묻지만 이거는 밑줄 그을게. 비계처럼 씹히는 달짝지근한 혀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항시 우리들 삶은 낡은 유리창에 흔들리는 또 밑줄 먼지 낀 풍경 같은 것. 그럼 내가 희망을 살짝 생각하려고 했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다라는 거 말하는 거 맞지? 좀 꼼꼼하게 얘기하면 비계처럼 씹히는 혀는 사실 비계는 그 맛있는 부분을 뺀 그 이게 기름진 부분이지. 그러니까 알맹이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되겠지? 본질이 없는 거. 그리고 밑에 먼지 낀 풍경 같은 삶이란 건 혼탁한 삶이라는 거겠지. 그치? 여기서도 좀 무력하고 그런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계속. 자, 근데 흔들리며 보채며 얼핏 잠들기도 하고 그 잠에서 깰 때는 솟아오르고 싶기도 했대.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치열한 삶을 소망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 세차장 고모스
길길이 날뛰는 물줄기처럼 갈기갈기 찢어지며 아우성치고 울고불고 머리칼 쥐어뜯고 몸부림치면서 하면서 되게 길게 치열함을 소망하고 있다는 거 확인.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또다시 비관하죠. 여기다 비관이라고 써주시고, 자, 돼지 목 다는 동네에 더디고 나른한 세월 권태롭게 살아갑니다. 계속. 그리고 풀잎 앞에 아래 엎드려서 숨죽이고 있으면 가슴에는 윤기 나는 석탄층이 깊었다 하고 마무리가 돼요. 자, 그럼 마지막 우리 석탄층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라는 거 읽어줘야 돼. 그리고 석탄층을 생각해보면 되게 무거운 돌들이 계속 층층이 이렇게 억누르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의 삶 역시도 그런 권태로움이 고착화되고 억눌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되죠? 응. 그 물줄기처럼 응. 다음 열거예요. 이거 다 열거지. 이렇게 물줄기처럼 아우성 치며 뭐뭐 하고 몸부림치고 열거도 맞아요. 그러니까 치열한 삶을 열거하면서 소망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것도 궁금할 수 있는데 윤기 나는 석탄층이라고 해가지고 윤기 나는 건 좋은 거니까 석탄층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텐데 얼마나 이게 정갈하게 잘 눌려 있으면 윤기가 날까? 그만큼 고착화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지? 되게 오랫동안 되게 잘 깎인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나의 억눌림. 윤기 나는 석탄, 역설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 그치? 자, 그리고요. 자, 나까지도 가볼 건데 우리 나의 제목이 성애꽃이잖아. 얘들아, 성애가 뭐야, 성애? 응. 성애 끼다 할 때 그거. 그러니까 우리 겨울 막 하얗게 이렇게 되는 거. 그럼 그치, 그치. 막 온도 차이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그런 건데 여기서 좀 더 문학적으로 가볼게. 자, 일단 제목부터 보면 성에 껴있는 모습이 마치 꽃 같다라고 해서 제목부터가 비유야. 알겠지? 제목부터 비유. 성의꽃. 자, 그럼 가볼게요. 새벽에 시내버스는 얘들아 이거 누가 타? 직장인. 직장인들. 근데 우리 보기에서 이 나는 누구를 위한 누구의 삶을 다룬 거였지? 고되지만 치열한 삶의 모습을 떠올리는 고되게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 서민들. 그렇지. 그래서 서민의 삶, 고된 삶이 드러나는 그런 시어라고 보면 돼. 새벽. 자,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이 치장이 뭐겠어? 야, 버스 아침, 완전 추운 그 아침인데 여기에 되게 막 이렇게 막 찬란하게 뭐가 껴있어? 성애. 그치? 그럼 찬란한 치장 이꼴 성애니까 이거 은유지. 성애는 치장이다. 자, 그리고 엄동혹한일수록 추우면 추울수록 더 선명하게 피는 성애꽃. 사람들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 많이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야. 선명히 써주시고. 그리고요, 계속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 열거 맞고요 서민들입니다. 그들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그럼 이 부분은 물결 밑줄 좀 해주시고요. 이걸 본 사람의 태도가 드러나지. 어떤데? 예찬적이지. 그렇지. 그들의 삶을 굉장히 약간 존경하고 그리고 또 되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내는구나. 애정어린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나는 무슨 전람회에 온 듯이 자리를 옮겨다니면서 보고 다시 꽃잎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대. 이거는 역설로 봐요.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이 부분을. 자, 계속 예찬적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뭘 떠올리냐?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일까? 그리고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일까? 이유 없이 정성스럽게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그 꽃 한 잎을 지우고 이마를 대고 봅니다. 그럼 이 성애라는 건 그들의 삶의 한탄이나 그들의 삶의 고됨을 드러내는 거잖아. 근데 여기다가 이마를 대본다는 건 그들의 삶에 공감하는 그런 태도인 거야. 이거 되게 이렇게 보니까 되게 문과적인 것 같긴 하다. 되게 좀 그러네. 자, 그리고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이거는 네모 하나 쳐주고. 그러면 어쨌든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는 거니까 내 얼굴을 나는 떠올린 줄 알았어. 근데 조금 더 읽어보니. 근데 봐봐. 그치,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렇게 읽었거든. 근데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하고 나의 얼굴을 본 게 아니고 되게 푸석하게 사가있는 그 옛날 친구의 얼굴을 떠올리는 거야. 되겠지? 그럼 되게 안 어울리게 이 부분이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보기에서 그런 거 살짝 나왔었거든.
약간 비판과 저항의 행위가 용인되지 않는 현실.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거야. 억눌린 삶. 저항이 안 되는 삶. 억눌린 삶. 아마 이렇게 비판 저항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70년대나 80년대나 그렇겠지? 민주화? 그때 같아. 그건 너무 이게 보이는 비치는이라고 봐야지. 알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잠깐만 좀 쉬었다가 끊었다가 갈게. 저항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70년대나 80년대나 그렇겠지? 민주화? 그때 같아. 그건 너무 이게 보이는 비치는이라고 봐야지. 알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잠깐만 좀 쉬었다가 끊었다가 갈게. 자, 그럼 136쪽으로 가서 되게 쟤는 그림자처럼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보기 먼저 보고 들어갑시다. 그래서 춘향전은 알지? 이거 저 이거 했어요. 저희. 그치? 근데 춘향전 알아야 되잖아. 춘향전 그치? 몽룡이랑 그 나오는 거. 자, 그럼 보기부터 보고 들어갈 건데, 자, 읽어보면 연료춘향 수절가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본이 작품군을 이루는 춘향전은, 그러니까 이본이란 거 아까 나온 것처럼 이제 조금 각색된 새로운 그런 내용들, 되게 비슷하게 나온 책들. 자, 이본의 수만큼이나 여기선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거래. 주제 동그라미 쳐주고 다양한 견해가 있대. 그리고 그 견해가 뭐냐 묶어줄게요. 여성 정절에 대한 강조, 남녀 아름다운 사랑, 지배계층에 대한 서민의 한거, 민중의 신분 상승 욕구 등 요런 주제들로 좀 갈라질 거래. 근데 이런 주제의 다양성은 왜 만들어지냐면 이걸 수용하는 계층의 성격 때문이래. 됐지? 그리고 계속 하층민들은 얘가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는 모습에서 만족을 느낄 거고 양반들은 그 봉건윤리에 부합하는 모습에 공감을 할 거래. 자, 그럼 다시 올라가서 이 묶어놓은 거를 좀 정리해보면 정절을 강조하고 아름다운 사랑, 이거 누구를 겨냥한 주제야? 정절, 아름다운 사랑. 아니, 우리 계층에서 정절. 그치, 양반이지. 이 앞에 있는 두 주제는 아마 양반을 타겟으로 한 주제일 거고, 그리고 밑에는 당연히 한거하고 신분 상승 욕구, 당연히 하층민을 겨냥한 주제겠네. 이런 걸 설명하고 가네요. 응. 춘향이 아까 성함이 어떻게? 성함은 모르는데 성참판이라고 나올걸? 문제가 언제 한번 나왔대요. 중기생이 그랬어. 공무원 시험 아니야? 나와갖고. 공무원 시험에서 충분히 나올만 하긴 하다. 그리고 그거 심청이 아빠 이름. 심청이 아빠. 맞아. 심학규 그거 나온 적 있어. 맞아. 공무원 시험이었을걸? 저희 반에 되게 어리바리한 민혁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걸 다 맞췄어요. 그런 거 안 맞춰도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이것도 혹시나 모르는 친구들은 좀 옆에다가 써줘야 돼. 자, 춘향전 같은 그런 류의 소설을 우리는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할 건데 1학년, 2학년 때 아마 내신으로 몇 번을 봤을 거야. 자, 그럼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가지고 있어. 왜 그런지 설명할게. 자, 일단 판소리계 소설은 일단 쓰고 얘기해야겠다. 말해도 돼? 2개 되니? 멀티 되니? 저 3개까지 세 가지. 오케이. 좀 그럼 속도 좀 내서 해줄래? 너무 심심하니까. 30멈춰요? 저까지 갔다 오는 거 귀찮단 말이야. 갔다가 딱 가면 너네들 다 썼어요 이럴 것 같아서. 미안하다. 이제 입도 다물고 있을게. 쌤은 편집하세요? 편집? 논편적으로 이렇게 편집하시나? 세상에 못 들은 것처럼 할게. 너무 좋아. 온문체 이거? 아,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 아직 두 번째. 한국적 언어 사용이라는데요. 어떤 한 명이 되게 도라이 같은 한 천사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보고 있어요. 아니야. 이게 아까 본 것처럼 하층 겨냥, 양반 겨냥이니까 약간 말도 조금 그런 거지. 됐고. 됐어. 다 썼지? 자, 그러면 또 설명해
설명해볼게. 자, 판소리계 소설은 일단 이름에서 있는 것처럼 판소리로 공연됐던 것이 잘 정착돼서 소설화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공연의 성격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을 보면 이야기니까 산문체 맞지? 길게 쭉 늘여놓는 거. 근데 운문체가 나오는 이유는 걔네들 노래도 불렀잖아. 그래서 읽다 보면 중간에 뭔가 사음보로 뭔가 좀 운율을 타는 느낌이 날 거야. 그런 게 전부 다 공연의 흔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우리 편농이랑 서술자 개입은 많이 봤지? 그치? 이것도 역시나 이거를 공연해주던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었던 흔적. 그리고 3번으로 가면 이중적 언어 사용,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제가 두 가지라면 겨냥층이 다를 거야. 그러면 그들한테 맞는 언어도 썼겠지. 예를 들면 양반층은 한문투, 그 다음에 고사, 이런 것들 굉장히 딱 취향 저격했을 거고, 그리고 우리 하층민들은 보통 비속어 나오면 깔깔거리면서 또 읽었겠지. 그치? 자, 그리고 나서 당연히 해학적이어야 흥미를 끌고 많은 공연을 끌어올 수 있었을 거니까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된다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할게. 자, 그리고 나서 얘들아 뒤로 넘어가서 하나만 더 2번 보기도 볼게요. 이게 판소리계 소설의 마지막 특징인데 좀 더 읽어볼게. 자, 이 소설에는 판소리의 구연, 말로 하는 이 공연의 성격이 남아서 나타날 거래. 그리고 특히나 흥미로운 부분을 특별히 확대하고 부연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네모 하나 쳐줘. 아까 거 필기하는 대신 표시를 합시다. 장면의 극대화라고 한대. 특정 부분을 길게 늘여놓는 거. 자, 그럼 뒤에 있는 거 읽지 말고 얘들아 똑같은 장면 그냥 둘이 만났다 이거를 길게 말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쓰면 돼? 만났다니 길게 말하기. 둘이 만났다 이걸 되게 재미나고 길게 얘기하기 위해서. 요약 안 하고 그럼 어떤 방식을 써야 돼? 열거하고 또 나열하고 또 과장하고 또 극대화를 시키는 거죠. 어떻게 반복하고 그치, 꼬리 물기 연쇄하고.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이제. 자, 그래서 그 방법은 어떻게 나오냐면 유사한 통사 구조를 지닌 채 반복되고 열거하고 플러스 우리 연쇄법도 쓰기도 하고 대구법을 쓰기도 하고 어쨌든 반복을 많이 쓴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걷는다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애들을 열거해야 되는 거 맞겠지? 그래서 장면이 극대화된 부분을 보면 서로 물리적으로나 개념적으로나 가까울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의미상으로도 비슷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 보여줍니다. 그럼 이까지 힌트를 봤으면 우리가 작품으로 들어갔을 때 장면 극대화가 나와? 그럼 되게 비슷한 애들 그냥 쭉 열거한 거겠지?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들어가 보자. 으아, 진짜 재미없겠다. 춘향전 읽어보면 여봐라 얘 춘향아, 부르는 소리에 춘향이가 깜짝 놀래서. 우리 춘향 이거 네모치자. 그냥 고전 소설이니까. 무슨 소리를 그따위로 질러 사람의 정신을 놀래키느냐. 예, 말 마라. 일이 났다. 일이 나니 무슨 일? 사또 자제 도련님 누구겠어? 몽룡이. 몽룡이가 광안루에 오셨다가 춘향이 너 노는 모습을 보고 불러오라는 명령이 났어. 그랬더니 춘향이가 화를 내서 야, 네가 미친 자식이지? 비속어 하층민 겨냥한 거 맞지? 도련님이 어찌 나를 알아서 부른단 말이냐. 아이고 이 자식, 네가 내 말을 하도 조잘거리는 종달새처럼 삼씩 까먹듯 하였나 보다 하면서 방자 탓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애 탓. 아니야, 내가 네 말을 할 리도 없지만 네가 잘못됐지 내가 잘못됐냐. 너가 잘못된 내력을 한번 들어봐. 계집아이 행실이 그네를 탈 거라면 지네 집 담장 안에서 줄을 메고 타는 게 도리에 당연하지. 광안루가 멀지 않고 또한 이곳을 논할 때 녹음 방초 승화시. 녹음이 뭐야? 여름이지. 그렇지. 그냥 여름이라고 읽으면 돼. 방초도 풀이겠지 뭐. 그치? 자, 여름 풀이 이렇게 피어 있고, 그 다음 또 푸른 풀을 얻는데 앞내 버들은 초록 휘장을 두르고 뒷내 버들은 연두빛 휘장을 둘러 한 가지로 늘어지고 또 한 가지 펑퍼져 광풍을 겨워 흐늘흐늘 음상 같은 것도 쓰네. 자, 또 춤을 추는데 쌤 빠르게 읽긴 했지만 춤을 추는 주체가 누군데? 버들이지. 그렇지. 그럼 이거 의인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꽃이 펴있고 막 버들이 막 이렇게 만개한 모습들을 좀 열거하면서 묘사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풍경을 계속 묘사하는 거야.
자, 계속 광활루 구경처에 그네 메고 네가 뛸 때 참이씨 같은 오이 같은 그런 두발길로 백운 우리 구름 안에서 노닐 적에 붉은 치맛자락이 펄펄 백방사 속옷 갈래가 동남풍에 펄렁펄렁 박속 같은 네 살결이 그 구름 안에서 히뜩히뜩 요런 모습을 도련님이 보시고 너를 불렀는데 내가 무슨 말을 했다는 거냐? 참말 말고 건너가자 라고 말해서 네가 그네 타는 모습 그 광경이 너무 예뻐서 불렀다라는 거를 굉장히 길게 표현하는 거 맞지? 그래서 이 부분이 뭐겠어? 이 부분이 응. A 부분이요. 응. 이게 장면의 극대화지. 그냥 이거 요약하면 너가 그네 타가지고 그 모습에 반했다 이건데 굳이 쭉쭉 늘렸잖아. 되겠지? 자, 그래서 춘향이가 대답하되 네 말이 맞기는 한데 오늘이 단오날이잖아. 비단 나 혼자만 그네 탔냐? 다른 집 여자들도 여기 와서 함께 그네를 탔으니 그럴 뿐 아니라 혹시 내 말을 할지라도 내가 지금 기생이 아니야. 어디 그냥 보통 집의 사람을 함부로 부를 리도 없고 부른다 해도 갈 리도 없다. 당초에 네가 말을 잘못 들은 거야 하면서 기생 취급하지 마라 하고 도도한 모습을 보여요. 그랬더니 방자 네모 쳐주시고 이 말을 전한 게 방자였어. 방자가 하도 볶여서 광활루로 돌아와서 도련님께 여쭈어니 도련님이 그 말을 듣고 아이고 기특하네 바른 말을 했네 그럼 다시 가서 말을 하되 이리 하여라. 자, 그래서 정가를 모아 다시 춘향이한테 갑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길래 따라가니까 엄마랑 마주 앉아 점심밥을 방자 밥 먹고 있고 방자가 들어가니까 너 왜 또 왔어? 황송하다. 도련님이 다시 얘기하래. 자,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너를 기생으로 아는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 들으니까 네가 글을 잘한다기로 우리 글 네모 쳐주시고 얘들아 이거 명분일 뿐이지. 그치? 그냥 조금 아까보다는 정중하게 얘기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해줘. 자, 네가 글을 잘한다기에 청하는 거야. 그리고 보통 집에 있는 처자를 불러서 보기에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의심하지 말고 잠깐 와서 다녀가라 하시더라. 자, 그랬더니 이거는 밑줄 긋자. 너그러운 마음에 연분이 되려고 그러한지 그리고 암시라고 써줘. 뭔가 마음에 우리가 이제 짝이 되려고 하나? 약간 그런 거 이제 이야기의 방향을 좀 알려줘. 자, 그런지 호련히 생각하니까 가고 싶어. 자기도 콜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엄마의 뜻을 몰라서 깊이 생각하여 한참 말하지 않고 앉아있더니 춘향어미 네모 쳐주시고 엄마가 나 앉아서 정신없게 말을 하되 수다스러운가 봐. 꿈이라 하는 것은 모두 헛된 일이 아니구나. 간밤에 꿈을 꾸니까 난데없는 청룡 하나가 어디에 잠겨 보이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했더니 우연한 일이 아니다. 또한 들으니까 사또자재 도련님 이름이 몽룡이라 하니 꿈 몽자에 용룡자 신통하구나. 그러나 저러나 양반이 부르니까 아니 갈 수 없지. 가서 다녀와라 하고 수락하고 허락해줬지. 꿈을 근거로 해서 보내줍니다. 자, 그리고요. 네, 계속 춘향이가 그제야 못 이기는 채로 겨우 일어나서 광활루로 왔어. 근데 그 모습이 마치 대명전 대들보의 철새 걸음 같고 양지마당의 씨암탉 걸음, 흰모래 바다 금자라 걸음, 월태화용 고운태도 천천히 걸어갈새 월나라 서시가 토성에서 배우던 걸음 그런 걷는 모습을 쭉 또 열거하고 반복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이것도 장면의 극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겹지? 흐늘흐늘 건너올 때 도련님이 또 완안히 바라보고 있었대. 춘향이가 건너오는데 이제 가까워지고 있어. 계속할게. 자, 그래서 조화라고 자세히 보니까 그 모습이 또 어떠냐면 요염하고 정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세상에 무쌍 둘도 없어. 얼굴은 조촐하고 청강의 눈은 하기 달에 비치는 것 같고 흰 치아 또 붉은 입술 살짝 여니까 별 같기도 옷 같기도 하고 연지 품은 듯해 자주치마 고운 태도 어린 안개 석양에 비치는 듯하고 푸른 치마가 영롱해서 무늬는 은하수 물결 같고 고운 걸음으로 정하게 옮겨 또 천연이 누각에 올라 부끄럽게 서 있거늘 이제 지나가는 애를 불러서 말하기를 그럼 계속 비유와 열거 쭉 쓰는 거야. 아까 말했듯 장면의 극대화기 때문에. 자, 앉으라고 일러라 하니까 춘향이의 고운 태도와 용모 단정히 하고 있는 거동을 살펴보니까 백색 창파라. 창파는 좀 알면 편하지. 물결이라는 뜻이잖아. 되게 흰 물결같이 순수하고 그랬나 봐. 자, 그리고 또 그 모습이 어떠냐면 새 비 뒤에 목욕하고 앉은 제비가 사람을 보고 놀라는 듯하고 단장한 일 없이 천연한 절대 가인 같고 또 아름다운 얼굴을 상대하니까 구름 사이에 달 같고 붉은 입술 살짝 여니까 연못 떠있는 연꽃 같고 신선을 모르긴 몰라도 영주에 놀던 선녀가 여기 귀양살이 온 것 같아. 그래서 그 천상계 모시던 선녀가 친구 하나 잃었겠구나. 이 춘향이가 선녀 같으니까 네 얼굴 네 태도는 세상의 인물이 아니구나. 얘들아 이거 누구의 속마음? 오, 개입은 아닌데 누구의 그 속마음이야? 춘향이를 바라보는
몽룡이. 그치. 양반 몽룡이의 이제 속마음이지. 그래서 요거는 서술자가 마치 몽룡이를 1인칭으로 잡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몽룡이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바로 춘향이 입장에서도 서술을 합니다. 이때 춘향이가 눈길을 살짝 들어서 남자를 보니까 야, 이 세계의 그 영웅 같고 세상이 귀한 남자고 이마 한가운데 높아 있으니까 어린 나이에 공명 벼슬할 것 같고 이마턱 코 광대뼈 조화롭고 보국충신 될 거고 마음에 흠모해서 눈썹을 숙이고 단정히 앉아있을 뿐이래.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춘향이 입장에서 그 첫인상 같은 걸 얘기하고 있고 그랬더니 도령이가 말합니다. 옛날 사람들도 같은 성끼리는 혼인하지 않는다고 했어. 네 성은 뭐고 나이는 몇 살인데? 내 성은 성씨야. 그리고 나이는 16세야. 그랬더니 이도령의 거동보소. 이거는 판소리에서 많이 나오던 그런 관습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말 반갑다. 네 나이 들어보니까 나랑 동갑이네. 성씨 들어보니까 우리는 하늘이 정한 인연이야. 운명론적인 거지. 자, 그리고 우리 성씨가 결합해서 평생 살아보자. 너네 부모 살아 계시냐? 그럼 지금 몽룡이는 지네 엄마 아빠한테 허락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지. 바로 직진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자유연애 사상을 보여준다고 해요. 그 당시 윤리관에서 조금 벗어나는 모습이야. 어디냐면 그치? 그 앞에 우리 좋은 년분 평생 동락해보자 하는 거. 약간 자유연애야. 부모님한테 허락 안 받고. 응? 약간 그냥 이제 바로. 자, 계속 가볼게. 야, 요새도 약혼을 하냐? 부잣집들 하잖아요. 쌤은 부잣집이야? 마음은 부자지. 짜증나게 하지 말고 계속 갈게. 약혼할 때 초대할게. 기분 안 좋아해. 자, 그래서 부모님 살아 계셔? 했더니 우리 엄마밖에 없어. 몇 형제 되는데 60세를 맞은 우리 엄마가 무남동녀 나 하나뿐이야. 그럼 너 되게 귀한 딸이네. 하늘이 정하신 연분으로 우리 둘이 만났으니까 평생 잘 살자. 했더니 춘향이의 거동보소. 요거는 묶어줄게. 고운 눈썹을 찡그리며 붉은 입술을 살짝 열어서 가는 목을 겨우 열어서 작게 말했대. 그럼 닫아주시고. 그래, 이 행동을 얘기한 이유가 뭐야? 얘 마음 지금 긍정 부정? 중요해. 이런 행동한 거 이때 춘향이의 심리 긍정 부정? 부정이지. 그렇지. 그럼 같이 결혼하실 했는데 뭔가 좀 찝찝한 게 있다는 거야. 불편함이라는 그 심리를 간접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충씨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습니다. 지조절개 뛰어난 열녀는 남편을 바꾸지 않는다고 옛글에 일렀어요. 굉장히 유교거리지. 그리고 요거는 물결이다. 도련님은 귀공자요. 소녀는 천한 계집이라. 한마디로 우리에겐 뭐가 있어? 급이 안 맞다. 신분 차이지. 급이 안 맞다는 거. 신분 차이. 한 번 정을 맡긴 후에 인하여 버리시면 일편단심 내 마음 독수공방 홀로 누워 우는 하는 이내 신세 아니면 누구일까? 만약 결혼했는데 네가 나 버리면 어떡할 건데? 하면서 그런 본부 마십시오 하고 거절을 해요. 됐지? 그래서 여기서 이까지 딱 읽어봤을 때 아까 보기에서 나왔었던 무슨 한거라든지 그런 부분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아름다운 사랑이나 혹은 신분 상승 이런 부분까지 조금 걸어서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문제들은 너네들 풀어보고 우리 마지막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 어우 힘들어. 178. 어둠의 혼입니다. 이거는 재밌는데 이건 아빠 죽어. 스포. 근데 좀 흐름이 이상했지. 재밌는데 아빠 죽어 이러면 좀 이상하네. 응? 메로나? 아니. 봐야 되는데 못 보겠어. 막장이라고 해가지고. 아니 보고 있으면 안 돼 너는. 보지 마. 나중에 볼게.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이것도 보기 먼저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A에 대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전체 힌트라고 봐주면 돼. 그리고 필요한 부분만 표시하고 갈게. 일단 두 번째 줄에 사회적 이상에 대한 지식인들의 욕망 표시 좀 해주시고요. 그럼 여기는 뭔가 지식인들이 나올 거야.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세 줄 내려가서 실현하지 못하고 희생되었다 밑줄 그어주세요. 됐지? 그리고 조금 더 읽어보니까 아버지가 지식인이었던 거야. 그러면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빠가 사회적 이상에 대한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희생되는 이야기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 그치.
그러니까 이 A 부분에서 돌려 말하는 게 생길 거야. 우리가 그걸 찾아내라는 거겠죠. 우의적도 되고 우회적도 똑같아. 똑같아. 돌려 말하기. 간접적 말하기. 자, 계속 가보면 몇 해 전 해방되던 날만도 아버지 네모 쳐주시고 지식인이었다는 거 기억. 읍내 사람들과 함께 장터마당에서 독립만세를 불렀대. 여름 한낮 태극기 흔들며 기세껏 독립만세를 불렀어. 재작년 겨울에 무슨 법이 만들어지고부터 아버지는 갑자기 집에서는 물론 읍내에서도 사라졌대. 뭔가 법을 어기나 봐. 사람을 피해 숨어 다니기 시작했고 밤에만 살짝 나타나 얼굴을 보였다가 금방 사라졌어. 아버지가 무슨 일을 맡아 그러고 다니는지는 엄마도 잘 몰라. 장터마당 주위 사람들이 아버지를 두고 밑줄 좌익질 한다며. 그럼 아버지의 그 사회적 이상은 약간 공산주의 같은 거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네. 자, 그리고 경찰이 자주 우리 집을 들락거렸지만 재작년 겨울부터 아버지를 봤다는 사람이 없어. 누가 시켜서 하는 건지 무슨 일을 꾸미는 건지 아버지에 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쌀 한 톨 생기지 않는 일에 목숨을 걸고 숨어 다니는 아버지의 요술을 두고 그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비유한 말 맞지? 요술 밑에다 비유 써주시고 사람들은 쉬쉬하며 귓속말을 했대. 자, 아버지가 하는 일은 읍내 사는 조금 배운 사람, 우리 유식군인 이모부조차도 알면서 모르는 채 하는지 입을 봉했대. 아무도 꺼내지 않아요. 봄철이 되면 꽃 피는 이유, 꽃이 향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내가 모르듯이 이 세상에는 아직 내가 알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았다.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나가 나오니까 1인칭 맞지? 그리고 읽어보니까 이 나이가 어떤 것 같아? 어린 것 같지? 그렇지. 아이의 시점입니다. 그러면 역시나 이것도 해방, 공산주의 같은 이데올로기나 이념을 다룰 텐데 아이의 눈으로 보면 그게 조금 좀 가려져서 보이기는 하잖아. 이해되지 이거? 그치? 응. 자, 계속하면 초등학교 2학년 때였다. 회상하나 봐. 나는 아버지와 들로 산책 나간 적이 있고 안개도 자우룩한 초여름 새벽이었고 이슬에 바지가랑이 적시며 들길을 걸었어. 종달새가 새벽부터 하늘을 날며 맑은 소리로 울었고 아버지는 풀잎에서 뛰어오르는 네모치게 청개구리 한 마리. 요걸 잡더니 손바닥에 올려놨어. 얘는 빛 고운 연두판 등판이 번들거렸고 그리고 얇은 흰 백가죽이 팔딱거렸어. 묘사지 묘사. 아버지가 말했어. 요 꼬마 놈은 날마다 밑줄 높이 뛰기 연습. 자, 첫날은 반뼘, 이튿날은 조금 더 높이, 한 달쯤 뒤면 한 뼘, 두 달쯤 뒤면 두 뼘, 그 다음 달은. 그럼 나중에는 하늘 네모 쳐주시고요. 하늘에 닿겠네요. 아니지, 하늘에 닿아보려고 뛰지만 하늘에 닿지는 못해. 왜냐면 하늘은 끝이 없으니까. 그럼 죽을 때까지 뛰겠네요. 그렇지, 또 밑줄 죽는 날까지. 자, 높이뛰기를 하지. 왜 그런 연습을 해요? 그건 나도 몰라. 청개구리만 알겠지. 하고 풀잎에 다시 놓아주었다. 자, 그럼 아까 읽었던 그 보기 이어주면 되겠네. 청개구리가 누구겠어? 아빠지. 그렇지. 지식인이죠. 지식인. 아버지인 지식인 같은 사람들. 자, 그냥 말하는 태도가 그렇잖아. 그치. 이거 봐봐. 이 상황을 보면 청개구리가 맨날 높이뛰기 연습을 한대. 근데 하늘을 닿고 싶어서 높이뛰기를 하지만 결국 닿지 못한대. 근데 아까 우리 그치? 근데 우리 보기를 어떻게 읽었어? 보기에서 지식인들이 사회적 이상을 가지고 있어. 그치만 항상 희생된다며. 자, 그랬을 때 우리 처음에 네모쳤던 지식인 청개구리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럼 얘가 닿고자 하는 하늘이 이상이나 사회적인 이상 이런 걸로 보면 되겠지. 자, 그리고 높이뛰기 연습이라는 거는 그 이상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면 될 거고 그리고 얘는 닿지 못하더라도 죽는 날까지 뛴다며 의지적인 태도도 보여주는 거지.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넘어갈게. 중략. 99, 100. 나는 벌써 100까지 세었다. 어머니 네모 쳐주시고 새로운 인물로 갑니다.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는다.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같아. 나는 장터마당으로 가는 다리 쪽에 눈을 둬. 나무 다리는 바닥에 구멍이 숭숭 뚫렸고 삐거덕 소리를 내고 달구지가 지나갈 땐 찌거덕거리기까지 해. 자, 다리 건너 만수 동생이 볼록한 배로 혼자 제기차기 하고 녀석집도 우리 집만큼 가난한데 저녁밥은 많이 먹었나 봐. 볼록한 배가 촐랑거려. 우리 집은 왜 가난할까 하고 생각해봐. 어머니 말처럼 모두 아버지 탓이야. 아버지를 원망하네. 이해를 못하는 거지. 아버지는 농사꾼도 아니고 장사도 안 해. 그렇다고 월급쟁이도 아니야. 자, 울음소리가 들려. 누나 네모치고 옆에 분선이도 네모치자. 우리 가족인가 봐요.
자, 둘이가 쪽마루에 걸터 앉아있고 누나는 집이 떠나가란 듯 큰 소리로 울어. 나는 일어섰어. 허리 굽혀 마당을 질러갈 때 또 그 무서웠던 다리가 떨려. 장독대에는 벌써 어둠이 내렸고 뒤쪽 대추나무 동그라미 쳐주고 얘는 귀신꼴로 있대. 곱슬한 머리카락을 풀어 흩뜨린 게 무섭기를 들게 해. 그럼 나에게 공포감을 주는 거니까 객상 맞기는 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어두워진 뒤에 대추나무를 보니까 밑줄 열흘쯤 전날이 떠올라. 그럼 대추나무랑 이어주시고요. 얘는 아까 그 무서움을 주는 객상이자 회상의 매개체가 되기도 하겠네. 이해되지? 계속 읽습니다. 밤이 깊어서 잠이 들었을 때 담을 타고 넘어왔는지 순경, 경찰 둘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고 그들은 신발을 신었어. 순경은 소스라쳐 일어난 어머니 가슴팍에 총을 들이대며 소리쳤어. 조민세 어디 갔어? 이 방에 있는 걸 봤는데 금세 어디 갔냐 말이다 이년아. 네 서방 어디 숨겼어? 순경은 어머니 멱살을 틀어지며 소리쳤다. 다른 순경이 어머니의 허리를 걷어찼고 굉장히 폭력적이네. 호루라기 소리가 집 주위 여기저기에서 들렸어. 경찰이 집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아버지를 잡지 못했어. 그날 밤에 오지 않았거든. 순경들은 애꿎은 어머니만 데리고 지서로 갔고 어머니 머리채를 잡아 끌며 그들이 떠나자 우리 오누이는 갑자기 밀어닥친 두려움으로 서로 껴안았어. 그날 밤 누나는 내내 큰 소리로 울었대. 근데 이 울음이 무서움을 오히려 덜어줬대요. 됐죠? 자, 그리고 누나는 울다 지쳐 잠이 들었고 분선이와 나는 서로 껴안은 채 밤새 소리 죽여 흐느꼈대. 울기조차 못했잖아? 그럼 기절했을 거야. 그럼 이 맥락으로 봤을 때 얘들이 진짜 무서웠던 건 이 우는 소리도 없는 그 고요함이었던 것 같아. 알지? 어떤 소리라도 나는 게 좋았던 거야. 자, 그리고 봉창, 창문이 황해질 때까지 콧물 눈물 범벅된 채 울며 새운 밤에 두려움은 지독했고 죽어버려라. 어디서든 확 죽어버리고 말아라. 우리 아버지를 두고 나는 속말을 되씹었어. 자, 순경들이 뜬금없이 한밤중에 밀어닥쳐 집안을 뒤졌고 그런 날 밤 나는 아버지가 믿다 못해 원수로 여겨져. 이튿날 학교도 안 가. 늘어져 누워있을 때 엄마가 풀려났어. 이모가 우리 엄마를 부축해서 집으로 데려왔고 엄마 얼굴은 피멍이 들어 있었어. 꺼져가는 목소리로 아버지와 경찰을 두고 욕설을 퍼부었어. 하지만 이제는 순경들이 집안으로 밀어닥치지 않을 거야. 왜냐면 숨어 다니던 아빠가 잡혔거든. 사람들은 아버지가 곧 총살 당할 거라고 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 집을 빨갱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야. 계속. 자, 대추나무 뒤쪽 하늘은 짙은 보라색이야. 우리 보라색 동그라미 하나 쳐주시고요. 근데 나는 이 보라색을 싫어해. 왜냐면 좀 더 손톱에 물들이는 복숭아 꽃 색깔도 싫고 닭볕 같은 맨드라미 꽃도 싫고 코스모스 보라색 꽃도 싫고 어머니 젖꼭지 색깔까지도 너무 싫어. 그리고 계속 밑줄 좀 그을게. 보라색은 어쩐지 아버지가 바깥에서 숨어 다니며 하는 그 일과 어머니의 피멍든 모습을 떠올려줘. 그러면 보라색 싫어하는 이유가 나올 거야.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좀 묶어줄게요. 말라붙은 피와 깜깜해질 징조 닫아주시고. 그럼 결국 보라색의 의미는 옆에 써주세요. 죽음이나 불안이나 불길함 같은 걸 상징하는 그런 색이라고 봐주면 돼요. 죽음, 불안, 불길함. 왜냐면 엄마의 멍 이런 것들을 떠올리니까. 자, 옅은 보라에서 짙은 보라로 세상의 모든 형체를 어둠으로 지우다가 끝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밤이 온다는 게 두려워. 그럼 이 보라색이 점점점 진해져서 또 어둠이 된다는 거, 이런 것도 싫어하는 거에 일조 하나 봐. 자, 세상에 밤이 있는 게 참으로 무서워. 밤이 없는 곳이 있다면 난 그 땅에서 살래. 환한 밝음 아래 놀다가 밝은 세상에서 잠자고 싶어. 아버지는 어둠 속에서 총살 당할 거고 작년에 거기 잡혀갔던 젊은이들도 총살을 당했어. 그럼 마지막 부분에서는 밝음과 어둠의 대조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지. 그치? 그리고 요거 뒤에는 너네들이 좀 풀어볼 건데 얘가 결국 아버지가 진짜 총살 당하거든? 근데 되게 거기서 좀 두드려 맞다가 총살을 당해. 그래, 근데 갑자기 우리 이모부가 내 손을 잡고 아버지의 시체를 보러 가, 같이. 그래서 아버지 거적대기 있는 걸 이렇게 딱 열어서 보여줬더니 이 어린애가 딱 봤을 때 아빠 시체가 완전 보라색으로 멍이 들어있는 거야. 그걸 보고 이제 보라색이 싫다는 걸 좀 더 느끼면서 왠진 모르겠지만 아, 이제 내가 엄마랑 우리 가족들을 잘 다 내가 뭐라 해야 되지? 지켜야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하고 좀 마무리가 됐었어. 진달래꽃? 귀면에, 그래? 그런 내용이야? 오, 그래?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지면 돼. 이상한 데서 공감대 형성될 줄 몰랐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수업은 이렇게 끝내도록 하고, 일단 저거 좀 끌게.